좀 하면은 HTML은 문법이 딱 요거예요. 요거. 태그로 시작하고요. 태그 안에 속성 이름과 값 넣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가 있습니다. 끝나는 태그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끝내거나 그래서 컨텐트를 갖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컨텐트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작성하시거나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게 HTML의 끝이에요. 이런 HTML의 이런 태그 종류들에 따라서 화면에 보여지는 내용들이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HTML 문서는 크게 헤드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body라고 하는 부분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부분은 HTML 안에서도 body라고 하는 부분이 그 HTML에서 보여지는 부분, 화면, 그 브라우저에서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드라고 하는 부분은 웹페이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들이나 메타 정보들이나 탭에서 보여지는 내용들,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꾸며주는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그 자바스크립트와 같은 동적인 언어 같은 것들을 넣는 그런 부분이 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웹 디자이너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태그의 의미를 가지고서 태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 맞게 화면에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A는 링크, B는 줄바꿈, div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요. 영역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영역을 표시해 주는 게 di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는 div에 약간의 의미가 더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글을 쓸 때 문단을 나눠서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단이다라고 하는 패러그래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UL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UL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요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OL이라고 작성되어져 있는 부분은 요렇게 보여지는 부분. 그 다음에 DL, DL이라고 작성되어져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어, T, 테이블은요, 테이블 헤더, 그리고 테이블 바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없지만 테이블 푸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T풋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기본 구조가 테이블, 그 다음에 셀이에요. 이게 그 일종의 하이어라키를 갖습니다.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건 계층구조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테이블이 부모, 그 부모의 자식이 헤드의 자식이 행, 행의 자식 요소가 셀이란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이어라키를 가져서 문서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런 하이어라키 익숙해지셔야 돼요.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요런 형식, 요거 되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형식 중에 하나인데, unordered list. 이게 부모 엘리먼트고요. 이 부모의 자식 엘리먼트가 리스트 아이템. 그래서 UL은 부모, 그 다음에 여기에 자식 엘리먼트가 3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더 상위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 중간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구조를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에 좀 생략하고 위쪽을 보여줘요. 그래서 HTML이 최상위 요소고요. 거기에 첫 번째 자식이 바디, 그 바디의 자식이 UL, UL의 자식 엘리먼트가 LI.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크롤링 할 때 어떤 식으로 크롤링을 하게 되냐면, 예를, 네, 요건가? 요거다.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파이썬,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요 세 가지를 크롤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를 먼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찾으면 LI라고 하는 걸 찾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그 부모를 찾으면 UL. 그러니까 개발자 도구를 보시면서 아, 내가 요거 세 개를 찾아야지. 요거 세 개를 크롤링 해야지라고 하면 그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어, 적당히 요렇게 그럼 요렇게 찾을 수 있죠. 그 부모를 그럼 개발자 도구에서 그 부모를 클릭하면 그 자식들까지 전부 다 보이죠. 그러면은 크롤링하는 방법이 얘를 찾아서 얘 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크롤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크롤링을 하기 위한 그런 HTML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드렸고요. 어, 오늘 첫 시간에는 CSS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CSS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CSS라고 하는 문법이 웹페이지의 어떤 스타일을 꾸며주는 그런 문법인데 어제도 설명은 잠깐 드렸었죠. 음,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CSS 문법으로 작성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CSS 문법이 어떤 문법이다라고는 설명을 드리진 않았어요. HTML하고도 좀 많이 다르고, 그죠? 많이 다르고. 근데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나중에 요소를 찾을 때 HTML의 엘리먼트들을 찾을 때 이 CSS가 동작하는 원리와 비슷하게 엘리먼트들을 찾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런 문법은 모르더라도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들었던 그 폴더 밑에서요. 어제 아마 워크스페이스에 랩 HTML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을 거고 그 폴더 밑에서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여기 아이콘 보시면 new 파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다가 웹 2번 HTML 웹 2번 HTML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새로운 파일이 하나 만들어지죠. 네, 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HTML의 제일 처음 시작은 독타입이에요, 독타입. 음. 요거는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HTML의 모든 태그들은 소문자를 쓰는 거를 권장을 해요. 대소문자 섞어서 쓰지 말고 소문자로만 쓰는 거를 권장을 하긴 하지만 대소문자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습적으로 도큐먼트 타입이라고 하는 독 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관습적으로 대문자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시작은 HTML이 가장 최상위 요소. HTML이 최상위 요소고요. 그 다음에는 헤드. 가장 기본적인 게 헤드와 바디.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HTML의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줄에는 이 문서가 HTML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TML이 시작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헤더 정보다. 그 다음에 실제로 몸통이다라고 하는 거를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HTML에서 주석을 작성하실 때는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요게 주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다룰 내용은 CSS 문법이에요. CSS 문법은
이게 다예요. CSS 셀렉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씁니다. 중괄호를 쓰고 중괄호 안에 중괄호 안에 그 속성 프로퍼티라고 얘기해요. 프로퍼티 그 다음에 value. value는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value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value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요. value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 쉼표로 구분하지 않고요. 쉼표로 구분하지 않아요. 네. 그냥 공백으로만 구분합니다. 공백으로만 구분하고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 네. 이게 CSS 문법의 전부예요. 어제 보시면은요. 네. 이런 거 있었죠. 1픽셀, 솔리드, 블랙 이렇게 했잖아요. 어,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어제 작성했었던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CSS 셀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자, CSS 선택자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에서 요소를 찾는 방법. 죄송합니다. HTML 문서에서 HTML의 요소들, 엘리먼트들을 찾는 방법. 그걸 셀렉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엘리먼트를 찾았으면 엘리먼트에 어떻게 속성들을 적용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속성 이름과 그 속성 이름에 적용할 값들을 써주시면 돼요. 값이 하나뿐일 때는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하고 끝내시면 되고요. 값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쉼표 없습니다. 쉼표 없이 공백으로만 구분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이거는 그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엘리먼트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속성, 이름, 값들을 나열하고 끝날 때는 세미콜론으로 끝낸다. 이게 그 CSS 문법의 전부예요. 그러면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CSS 셀렉터가 뭐냐? CSS 셀렉터. 뭐 선택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HTML 문서에서 그 HTML의 요소 엘리먼트들을 엘리먼트들을 찾는 방법이에요. 음. 그러니까 CSS가 하는 역할이 HTML에다가 그 스타일을 주는 거거든요. 색깔을 주고, 테두리 선을 그려주고, 바탕색을 주고, 글자색을 바꿔주고,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CSS가 하는 역할인데, 그런 스타일을 주려면 어디에 스타일을 줄 거냐,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라고 하는 그 요소를 찾는 방법이 CSS 셀렉터예요. 이 CSS 셀렉터는 크게 태그가 있고요. 클래스가 있고요.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CSS 셀렉터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세 가지는 태그, 클래스, 아이디예요. 태그, 클래스, 아이디. 태그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태그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HTML도 태그고요. 헤드도 태그고요. 바디도 태그예요. 그러니까 태그 이름을 쓰면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디라고 하면 바디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 예를 보면은요. 어제 예를 보면 이런 거 있었잖아요. 테이블, TD, TH 요렇게 했었죠. 그죠? 요렇게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테이블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 테이블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었죠. 요렇게 태그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태그로. 음. 그래서 저희가 어제 사용했었던 방법은요, 전부 다 태그 이름으로만 엘리먼트들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네. 어,
태그 이름과 태그 이름을 쉼표로 구분하는 거하고요. 태그 이름과 태그 이름 사이에 공백만 주는 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요거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태그는 말 그대로 그 HTML 태그를 이용해서 어, 찾는 거예요. HTML 태그.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div라든가 뭐 body라든가 div라든가 span이라든가 등등등. 음. 뭐 우리 어저께 했었던 뭐 ul, li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아, 뭐 a라고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게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이거는 링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 그랬죠? 이런 요런 식으로 태그 이름들을 그냥 쓰는 거예요. 태그 이름들을 쓰는 거고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그 클래스는 우리가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이 클래스 이름을 사용하실 클래스는 이 태그 안에 클래스 속성을 줄 수 있어요. 클래스 속성의 값을 이용을 하시는 건데, 이 클래스 속성의 값을 이용하실 때에는 점을 쓰고요. 점을 쓰고 그 클래스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 앞에 점을 씁니다. 점. HTML 태그들을 그냥 이용하실 때에는 태그 이름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클래스를 사용하실 때는 앞에 점을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돼요. 어,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디도 HTML에는 모든 HTML 태그는요. 아이디라고 하는 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속성의 값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 아이디를 사용하실 때는 샵 아이디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별표도 있어요. 별표는 HTML에 뭐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어서 HTML의 모든 요소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 셀렉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가상 선택자, 우리말로는 뭐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수도라고 하는 거를 가상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얘는 뭐 일종의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셀렉터 뒤에 셀렉터 뒤에 콜론을 쓰고 그 다음에 수도 셀렉터를 쓰시면 돼요. 수도 셀렉터를 쓰시면 돼요. 이런 수도 셀렉터라고 할까? 이거는 우리가 어제 했었었어요. 자, 이게 형식이에요. 이게 형식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어제 했었던 것 중에서 이거 있었죠. 콜론 H 오버. 어제 1번 파일에서 스타일의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H 오버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얘가 수도 셀렉터예요. 수도 셀렉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화면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얘네들이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마우스가 올라갔다는 이벤트를 브라우저가 판단을 해서 그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스타일을 요 위치에다가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런 거를 수도 셀렉터라고 하고요. 수도 셀렉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러니까 이 앞쪽이 셀렉터 이름인 거예요. 이 앞쪽이 셀렉터고 바디에 tr을 찾아라. 바디에 tr을 찾아라 이런 뜻이고 tr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런 뜻인 거예요. tr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래서 콜론을 사용합니다. 콜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음, 그냥 태그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아무런 기호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태그 이름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사용할 때는 앞에 점을 쓰시고 클래스 이름을 쓰시면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점을 쓰고 클래스 이름을 쓴다. 그 다음에 샵을 쓰고 아이디를 쓴다. 샵이 들어가면 아이디예요. 점을 쓰면 클래스고 샵을 쓰면 아이디고 콜론이 있으면 이거는 수도 셀렉터예요. 콜론이 있으면 수도 셀렉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 요소, child element 찾는 방법이 있어요. child element를 child element도요. 크게 예. 바로 아래에 있는 요소와 바로 아래에 있는 요소와 그 다음에 여러 단계 아래에 있는 요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보통 child라고 얘기를 하면 child element라고 얘기를 하면 그 문서 구조에서 HTML 문서 구조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바로 아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child ele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descendant element라고 부르는데 descendant element. 근데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냥 의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descendant element는 그 HTML 문서 구조에서 아래에 있는 모든 요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말로 하면 이건 자선, 자선. 이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셀렉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셀렉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음. 자, 우리 어제 했었던 파일에서 보면은요, 아마 가장 구조가 복잡한 게 테이블일 거예요. 테이블을 볼게요, 테이블. 음. 자, 이렇게 테이블을 보면은요, 테이블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제일 최상단에는 뭐가 있어요? 최상단에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죠? 그죠? 테이블은 그 자식 요소로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자식을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어요? 헤드와 바디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헤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그 다음에 T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이게 차일드. 테이블의 차일드는 T 헤드와 T 바디예요. T 바디. 근데 T 헤드가 또 뭘 가지고 있어요? T 헤드는 테이블 로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테이블 로우가 뭘 가지고 있어요? 셀 3개를 가지고 있어요. TH,
TH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음. T바디는 어떻죠? T바디는 여기에 TR이 세 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TR이 다시 TD 이렇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문서 구조예요. 우리 트리, 디시전 트리 우리 봤었잖아요. 그죠? 트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구조를 나타낸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큐먼트 도큐먼트 트리. 예, 예. 문서 트리라고 얘기합니다. 문서 트리. 부모, 부모 요소, 자식 요소. 이 자식의 자식 요소. 자식의 자식 요소. 그러니까 테이블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자손들이잖아요. 자손들. 맞아요? 음. 근데 테이블에서 딱 요거까지만 찾는 방법도 있고요. 테이블에서 바로 요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테이블 밑으로 내려가면서 한 칸 한 칸 내려가면서 얘를 찾는 방법도 있고 얘를 찾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를 찾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을 했던 거예요. child와 descendant를 구분을 했었던 건데 child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child를 표시하실 때는 그 어, parent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얘를 써요. 화살표처럼 얘를 쓰고 child element를 쓰시면 돼요. 근데 자손을 찾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부모 밑, 이거를 부모라고 하지 말고 ancestor라고 할까요? 어, 조상, ancestor. 조상이란 뜻이에요. 조상이란 뜻이고. D, descendant. 어, 잠깐만요. 오타가 아주. descendant. 네. descend, desc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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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타가 아주 장렬이었군요. descendant. descendant. 여기서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네, 요렇게. 죄송해요. 네. 그 부모 요소하고요. 그러니까 조상 요소하고요. 부모 요소와 그 다음에 자손 요소를 뭘로 구분하시면 되냐면, 공백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공백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봐주세요. 자식 요소를 찾으실 때, 자식 요소를 찾으실 때요.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처럼 요거 하나를 쓰면 얘는 바로 밑에 있는 차일드만 찾는 거예요. 바로 밑에 있는 차일드만 찾는 거지만 공백을 준 경우에는 몇 단계 밑에 있든 상관없어요. 한 단계 밑에 있든 두 단계 밑에 있든 세 단계 밑에 있든 몇 단계 밑에 있든 다 찾아주는 거예요. 공백을 쓰면. 어제 우리가 요것도 썼었어요. 알게 모르게 이것도 썼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스타일에서 이거였었어요. T바디 밑에 한 단계 밑에 있든 두 단계 밑에 있든 상관없이 TR을 전부 찾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요 밑에 공백을 준 거는 T바디 밑에 있는 모든 TR을 찾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여기를 T바디라고 쓴 게 아니라 테이블이라고 쓴 게 아니라 T바디라고 썼는데요. 여기를 만약에 테이블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를 테이블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찾게 되는 거냐면 테이블 밑에 있는 모든 TR을 찾아요. 테이블 밑에 있는 모든 TR은요. 얘도 TR이죠. 한 단계 밑이 아니라 두 단계 밑에 있죠. 얘도 찾아주고요. 얘도 찾아주고 바디 밑에 있는 TR도 찾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를 여기를 부모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를 부모로 지정하고 TR을 찾아라 그러면 요 밑에 있는 TR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이 바뀌는 부분은 바디에 있는 부분만 색깔이 바뀌었고 T 헤드에 있는 거는 그 바뀌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있는 요소를 찾을 때에는 꺽쇠. 그 다음에 몇 단계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몇 단계 아래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요소들을 찾을 때에는 그때는 공백.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쉼표. 쉼표는 여러 요소들을 한꺼번에 찾을 때, 네. 여러 요소들을 나열할 때, 나열할 때는 콤마로 구분하시면 돼요. 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게 CSS 셀렉터를 사용하시는 모든 방법이에요. 요 정도 하시면 돼요. 요 정도 하시면 되고, 이게, 이 방법들이, CSS가 자기가 스타일을 입히기 위해서 요소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요소를 찾았으니까 스타일을 입힐 수 있는 거죠. 크롤링 해주는 라이브러리도 마찬가지예요. CSS에서 사용하는 이 선택자, 셀렉터 방법을 이용을 하면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먼트 찾으면 이제 거기서 값들을 읽어오는 거는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셀렉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콤마로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제 있었던 것 중에서 아마 스타일 부분에서 여기 스타일 부분에서 이거예요. 이거는 TD 밑에 있는 TH란 뜻이 아니고요. TD도 찾고 TH도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어, TD도 찾고 TH도 찾아라.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만들어 보죠. 자, 여기 헤드에다가 헤드에는 보통 메타를 넣고요. 그 다음에 메타에는 어, 캐릭터 셋 보통, 네. 보통 캐릭터 셋 그리고 UTF-8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 타이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우리 두 번째니까 웹 2번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는 나중에 요 스타일들 뭐 나중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둘까요? 스타일 이렇게. 네. 자, 그리고 바디에서 H1 이렇게 할게요. 우리가 하는 게 CSS 셀렉터. 요건 제목으로 쓴 거고요. 제목으로 쓴 거고. 우리 어제 만들었던 거 써볼게요. UL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웹페이지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HTML 문서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UL, LI. UL은 unordered list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unordered list. 그래서 순서가 없는 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어. LI는 list item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list item. 자, LI 안에다가 A라고 쓸게요.
A는 뭘 만드는 거라 그랬어요? 링크 만드는 거라 그랬죠. 링크. 네이버 링크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이버 링크. 링크 만드실 때에는 href라고 하는 속성을 쓰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주소를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이동할 주소. 이런 패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돼요. ULLIA. 이런 구조. UL의 child, LI의 child, A. 이런 구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요 패턴이 반복이 될 거여서 요거를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할게요. 포털 중에 네이버 말고 다음도 있잖아요. 다음. 주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를 다음 장, 네, 이렇게 할게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이번에는 어디로 할까요? 구글로 할까요? 구글, 구글, 닷컴. 네. 자, 여기에, 자, 일단 화면에 보이는 것까지만 볼까요? 음. 자,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파일을 열어주면 되겠죠. 어, 컨트롤 O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 주소줄 보세요. 여기 주소줄 좀 보시면, 브라우저의 주소줄 보시면, 파일, C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랩 HTML, 웹 1번.html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파일 이름만 바꿔버리셔도 돼요. 이렇게. 웹 2번.html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음. 자, 개발자도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든 그 문서는 doctype, 그 다음에 주석, HTML, head, body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UL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제가 모든 HTML 요소들은 클래스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클래스. 자, 여기를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메뉴라고 할 거예요. 메뉴. 이게 클래스의 속성의 값이 이거인 거예요. 메뉴. 아까 CSS 셀렉터에서 HTML 태그의 클래스 속성 값이라고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요게 속성 값이라는 얘기예요. 요게 속성 값. 아셨죠? 요거를 사용할 때는 점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점. 요거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도 클래스 속성을 줄게요. 여기는 메뉴 아이템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들은 마음대로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렇게까지만 할까요? 자, 요렇게까지 하고요. 얘네들을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L 밑에 있는 UL의 클래스 메뉴를 찾을게요. UL의 클래스 메뉴를 찾겠습니다. 자, 스타일에서요. 태그를 사용할 땐 태그 이름 그대로 쓴다 그랬죠. 맞아요? 여기다 점. 그리고 메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 얘가 무슨 뜻이냐면 UL이라는 태그란 뜻이고요. 그 HTML 안에는 UL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UL들 중에서 클래스가 메뉴인 거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클래스가 메뉴인 거를 찾아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에는 줄 게 없나? LI를 해볼게요. LI. 그러면 그냥 LI라고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li 점 여기 클래스 속성이 메뉴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메뉴 아이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하나만 입혀볼게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를 none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에서 바뀐 부분 먼저 좀 볼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요거 하나만 바뀌었죠? 요거 하나만 바뀌었죠? 네이버만 지금 없어졌죠? 맞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li 중에서 클래스가 메뉴 아이템인 거를 찾아서 리스트 스타일을 없애버려라 라고 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찾은 거냐면 얘만 찾은 거예요. 얘만. li가 지금 세 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이렇게 썼다면 그냥 태그 이름만 썼어요. 태그 이름만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문서에 있는 모든 li를 다 찾아줘요. 문서에 있는 모든 li를 다 찾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세 개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세 개가 전부 다 없어져 버렸는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li 중에서 메뉴 아이템인 거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면 누구를 찾는다? 얘만 찾는 거예요. 얘만 찾아서 다시 저장할게요. 보시면 여기만 없어졌죠. 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남아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클래스를 사용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클래스 속성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엘리먼트를 찾고 거기에 스타일을 입혀주는 거예요. 크롤링할 때에는 클래스 속성에 있는 값을 가지고서 엘리먼트를 찾으면 돼요. 엘리먼트를 찾으면 그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나 이미지나 아니면은 이런 링크 주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클래스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클래스 사용할 때는 앞에 점을 쓰시면 됩니다. 점. 그럼 만약에 이 똑같은 클래스 속성을요. 복사 좀 할게요. 똑같은 클래스 속성을 밑에 있는 li한테 다 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li한테. 자, 이렇게 하시고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요. 여기가 다 없어졌죠. 없었습니다. 그러면 얘도 찾는 거예요. 근데 다른 li는 안 찾아요. 다른 li는 찾지 않고 클래스 이름이 메뉴 아이템인 그런 li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중에 HTML 문서 중에 다른 li들이 있는데 클래스 이름이 얘랑 다르면 걔네들한테는 이런 속성을 입혀주지 않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여, 요거는 뭐 이런 문법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건 아니기 때문에 웹 디자이너를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얘가 무슨 의미인지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크롤링 할 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어, li 요소들 중에서 클래스 이름이 아이템인 거를 찾겠다는 뜻이에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태그, 태그 li 중에서 클래스 속성이 메뉴 아이템인 요소들이란 뜻이에요. 태그 li에서 클래스 값이 메뉴 아이템은 요소들이란 뜻입니다. 요 의미만 잘 아시면 돼요. 요 의미만. 나머지는 그냥 재미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드스, 여기를 80픽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더, 1픽셀, 솔리드, 블랙. 네. 요렇게 공백으로 구분하셔야 돼요. 공백으로. 네, 쉼표 쓰시면 안 됩니다. 패딩 4픽셀. 네, 새로 붙여 볼게요. 이렇게 보이죠?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죠? CSS가,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작성되어져 있는 거는 그 다음에 LI, 그 다음에 A.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마치 버튼처럼 보여줘요. 버튼처럼. 네.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CSS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다음에서 위쪽에 메뉴들 보여드렸잖아요. 뭐 뉴스, 그 다음에 뭐 메일 그런 걔네들 뭘로 만들어져 있었냐면 직접 보여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만든 패턴이 굉장히 자주 사용되어지는 패턴인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개발자 도구, 개발자 도구 같이 보시면서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그죠? 요 부분인데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찾아가 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찾아가 보면 보세요. UL, LI, A. 딱 우리가 만든 그 형식 그대로잖아요. UL, LI, A. 그죠? 근데 요렇게 옆으로 보이는 이유가 요렇게 옆으로 보이는 이유가 어, 아까처럼 우리가 이런 스타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스타일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요렇게 박스처럼 다음은 여기에 이렇게 둥글게 만들었죠. 테두리를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는 바탕색이 있으니까 밑에 바탕색이 약간 진하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만들어도 보이는 거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바탕색 자체가 흰색이기 때문에 여기가 그 테두리 선을 넣어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인 거고. 네. 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S 셀렉터 중에서 요 클래스 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네, 잠깐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